대리권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너랑 같이 문제 푸니까 웃음이 나네. 파이팅! 나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이다. 너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거는 다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야.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뭘까? 첫 번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고, 다음,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있다. 다시,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있다. 맞고, 다음, 본인이 미리 허락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 다시, 본인이 미리 허락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 맞고, 다음, 임의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다시, 임의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맞고, 다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더라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지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더라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알 수 있었으면 그거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그치? 볼까? 해설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15조. 정확하게 알고 있었네. 그럼 이거는 안 쓰고 넘어가야지. 다음 문제, 중요하다고 되어 있네. 중요 문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아까 봤지? 다시,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 맞고, 다음,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딩동댕. 맞고, 다음,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만 교부하는 행위는 대리권 수여 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시,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하는 행위는 대리권 수여 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맞고, 다음, 대여금의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다시, 대여금의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맞고, 다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당연히 가진다. 다시 틀린 지문.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당연히 가진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는 자는 그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7 9월 30일. 대리권의 범위 볼게. 대리권의 범위는 매매 계약의 대리인은 의사표시의 수령권도 가진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자는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 및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가진 경우에 담보 설정 후 계약 해제권은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제 경매 절차에서의 경매 입찰 대리권은 강제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오케이? 다음 문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본인이 허락한 경우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다시 본인이 허락한 경우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맞고 다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다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맞고 다음 대리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쌍방 대리를 할 수 있다. 다시 대리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쌍방 대리를 할 수 있다. 맞고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다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맞고 다음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의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 계약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 아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 계약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비유효이다. 미성년자고 이거는 매수, 매매 뭐 이런 거 아니고 증여로 들어갈 거야. 그치? 다음 문제. 잠깐만. 법정 대리인과 본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권이 없으므로 무권 대리나 친권자가 자녀를 수증자로 하는 단순한 증여 계약에 자녀를 대리하여 수증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다음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대리인이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경우 그가 한 입찰은 무효이다. 대리인이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경우 그가 한 입찰은 무효이다. 맞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다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맞고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다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맞고 다음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B. 다시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B. 아닙니다.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죠?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B.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124조.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은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이므로 기본의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대판 1, 2, 대판 4. 대리인이 수인이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 따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9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행위를 무제한 할 수 있으며 이용, 계량 행위는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118조. 마지막 문제. 다음 중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에 있어 공통적인 대리권 소멸 사유는 박스 문제인데 10개가 있거든? 다음 중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에 있어 공통적인 대리권 소멸 사유는 이거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대리권 소멸 사유는 그냥 이거는 책을 너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개를 읽어줘도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바로 그냥 정답 얘기해 줄게.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대리권 소멸 사유는 1. 본인의 사망, 그 다음에 미음,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비읍, 대리인의 파산, 이렇게 세 가지.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 사유 중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또는 사망. 이렇게 해서 문제도 다 풀어보았어요. 조금씩 있고 문제도 많지 않아서 계속 합시다. 오늘부터 이제 과목별로 2시간씩 해서 6과목 해보려고 하거든. 오전에 한 과목 하고 세법, 공법, 세법은 집에서 했고 점심에 일 보고 지금 오후에 하고 있는데 하여튼 화이팅!